반갑습니다. 생방송 TV 닥터 오창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은입니다. 이제 드디어 가을이 그 행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사이 그 신압으로 가을바람이 많이 불어와서 시원해졌죠. 네. 근데 또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아침, 저녁과 낮의 기온차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네. 과연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될까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요. 그런 걱정들도 있지만요. 네. 이런 환절기에는요. 우리 몸도 참 혼란스러워 한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쉽게 피로해지고 또 면역 네. 기능도 떨어져서 감기 같은 환절기 질환에 걸리기도 쉬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 건강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더욱 신경을 많이 쓰시고요. 늘 여러분의 건강을 생각합니다. 생방송 TV 닥터 오늘 지은 씨가 좀 주제를 소개해 드릴까요? 네. 오늘은 불임의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네. 먼저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을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초대 닥터 이상찬 박사.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세와 산부인과에서 활동 중인 이상찬 박사는 수많은 불임 부부들의 고민을 풀어주는 불임 치료의 전문가. 대한 불임학회를 비롯 유럽과 미국 불임학회 정회원으로서 부산의대 산부인과 교수와 뉴욕 코넬 대학에서의 연수를 통해 불임 치료 분야에서 풍부한 임상 경험과 성공 사례를 기록하고 있는 이상찬 박사와 함께 오늘 생방송 TV 닥터 불임 치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아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절한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실 분은 산부인과 전문의 이상찬 박사입니다. 나오셨나요? 반갑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네. 유익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방송이 끝날 때까지 전화 상담을 받습니다. 네. 부산이고요. 769개 1188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상담을 위해서 세 분의 상담의가 나와 계십니다. 1시간 동안 자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김하정, 이국원, 김기현 상담님께서 오늘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9월 5일 수요일 오전에 함께하는 생방송 TV 닥터 이번 주에 선정한 주제는 불임의 치료입니다. 요즘에 이 환경적인 요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불임 부부가 증가하고 있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먼저 박사님, 현재 정확하게 통계 수치가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불임 부부의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현재 통계상은 한 15%로 나와 있는데 네. 올 1월 달에 100쌍의 신혼부부가 아기를 원하셨을 경우에 네. 내년 1월 달이 돼도 임신이 안 돼 있는 신혼부부는 한 15분이 보통 나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불임 부부 중에 여자 원인이 한 40% 정도 되고 네. 남편 원인이 한 40%, 네. 또 부부가 같이 원인인 경우가 한 10% 되고 네. 또 어떤 경우는 부부가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원인을 모르는 불임이 한 15%의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전에는 불임하면은 여성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똑같네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불임의 원인은 도대체 뭡니까? 불임의 원인은 그러니까 정상 임신 과정이 배란식에 맞춰서 잠자리 했을 경우에 정자 난자가 만나 수정돼서 착상되는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따라서 정자 난자가 배에서 못 만났을 경우 또 착상이 안 될 경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한 자료를 보면서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임의 네. 원인을 함께 살펴볼까요? 첫째, 남편이 원인인 경우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사실은. 네. 즉, 엄마의 뱃속에서 난자가 정자가 만나 수정이 돼야 되는데 못 만날 경우입니다. 즉, 남편의 정자가 형성이 안 돼서 무정자일 경우나 또 수가 적거나 또 힘이 없거나 또 예. 정자의 모양 이상이 있거나 또 여자의 경우는 배에서 씨가 있어야 되는데 네. 배란이 안 될 수도 있고 네. 또 난자 정자가 만나야 되는데 나파관이 막혀서 못 만날 수도 있고 네. 또 착상에 어떤 장애가 돼서 자궁 내막에 문제가 생겨서 안 될 수도 있고 네. 그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따라서 불임은 제일 중요한 것이 원인을 찾아보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다양한 그 불임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보통 어떤 그 검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이제 환자분이 이제 병원에 불임에 대해서 상담하러 오시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과정이 그 환자의 문진이 참 중요합니다. 네. 즉 이분이 과거에 임신한 경력이 있는지 또 어떤 나팔관 수술이나 또 자궁박기 임신으로 또 어떤 수술을 한 경험이 있는지
또 이런 과정을 제일 중요시하고 예. 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의학적인 검사를 하면서 알아볼 수 있겠는데 네. 준비된 자료를 보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먼저 여성 불임 검사 과정 볼까요? 첫째 여자분은 이제 배란이 돼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러려면 이 호르몬의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는데 그런 내하수치 호르몬 검사를 하시게 되고 또 난자와 정자가 만날 수 있는지 예. 나팔관의 기능이 제대로 하는지 또 나팔관 검사를 하시게 되고 네. 또 자궁에 혹이 있게 되면은 착상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초음파 검사도 하시게 되고 네. 또 자궁 내막에 착상이 될 수 있는지 또 자궁 내막 검사도 하게 되고 네. 여러 가지 이렇게 불임 검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좀 더 특수한 검사가 있다는 얘기를 네. 들었는데 이렇게 검사를 해도 네. 원인이 밝혀지지 그렇죠.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좀 더 됩니까? 구체적으로 원인을 알아보기 네. 위해서 예. 어떤 검사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지금까지 검사는 일반적인 검사인데 그래도 밝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직접 찾아가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예. 네. 역시 자료를 보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배 안의 구조가 어떤지 이 복강경 검사를 하시게 되는데 네. 이것은 이제 어떤 유착이 있는지 즉 난자가 배란이 돼서 나팔관에 갈 수 있는지 그런 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게 이제 복강경 검사고 네. 또 자궁 내막에 착상이 될 수 있는지를 자궁경 내시경으로 또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네. 또 남편의 경우는 항체가 있을 경우에는 또 배란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절대적인 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또 항체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또 검사를 해서 정밀 검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임신을 하려면은 임신 가능 시기인 배란기의 조절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배란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혈안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는 이 임신이라는 게 자연 현상하고 비슷합니다. 배란되는 과정은 1년 4개월 중에 봄에 벚꽃이 피는 과정이라 볼 수 있거든요. 네. 꽃이 펴야 뭐가 이제 씨가 형성이 될 수 있는데 꽃이 안 피면은 이거를 꽃이 피게끔 만드는 과정이 배란 치료입니다. 즉 거름을 주고 더 따뜻하게 해서 온실을 해서 키우는 과정. 네.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람은 난소에서 씨가 한 15만 개씩 엄마 뱃속에서 갖고 나옵니다. 네. 그 씨가 이 사람 머리 내하수체에서 호르몬이 나와서 네. 그 씨가 싹이 터서 배란되는 과정이 이제 배란된다 그러는데 예. 지금은 배란 약제가 좋은 게 많이 나와서 내하수체 호르몬 주사를 놔줘가지고는 거의 90% 이상이 배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배란 치료에 대해서는 현재는 아주 좋은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 불임 치료하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인공수정을 먼저 떠올리게 네. 되잖아요. 박사님, 인공수정은 어떤 경우에 하게 되는 것일까요? 인공수정을 한다 이렇게 환자분께서 얘기 드리면은 뭔가 좀 인공한다 그런 우리나라 언어 때문에 네. 조금 좀 이상하게 생각하신 분이 그러니까 있는데 거부감이 느껴지죠. 예. 그러나 사실 인공수정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배란 시기에 맞춰 잠자리 했을 때 질환에 있는 정자가 자궁경부를 통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자궁경부에 통해서 올라가는 과정이 조물주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네. 자연계에서도 강자만 살아남게 만들듯이 네. 질환에 있는 수천만 마리의 정자 중에 쓸모있는 정자는 강한 정자는 자궁경부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배란이 잘 안 되면은 그런 좋은 정자라도 분비물이 적어가지고 자궁경부로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강한 정자를 골라서 자궁경부를 지나서 자궁 내막에 넣어주는 과정이 인공수정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인공수정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시간은 뭐 실제로 시술한 시간은 2, 3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2, 3분이요? 예, 그러나 그 전에 좋은 정자를 골라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즉 남편의 정액을 받아가지고 그걸 특수 배양액에서 건강한 정자를 골라내는 과정이 한 1시간 정도 네. 걸리고 거기서 골라내게 되면 한 이런 가늘한 관을 넣어가지고 자궁경을 통해서 넣어주는 그러한 과정인데 한 2, 3분 안에만 넣어주면 되고 네. 그 다음에 한 30분 내지 1시간 뒤에는 평상대로 집에 가셔서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여기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과연 그렇다면 성공률은 어느 정도나 될 것인가? 높은 편인가요?
계단식에 맞춰서 인공수정을 했을 경우에는 뭔가 계란이 안 돼서 그런 경우가